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동물농균과학자 김병석 교수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강아지도 없듯이 완벽한 보호자도 없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힘들지만 운명이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반려견과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반려견이 어느덧 노견이 된 모습,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프지만 운명과도 같습니다. 개는 만성성 동물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미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동물입니다. 갓 태어나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후각과 촉각으로 어미의 젖을 빨아먹습니다. 배변도 어미가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청 빠르게 성장합니다. 13일 전후가 되면 눈을 뜨고 20일 전후가 되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2에서 3주령 사이에는 조금씩 아장아장 걷기도 합니다.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꼬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3에서 12주령은 견생의 골든타임과 같습니다. 이때를 잘 보내면 무난한 성격을 가진 강아지가 되고요. 이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예민한 강아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반려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사춘기와 같은 양년기가 옵니다. 이빨은 42개의 영구치가 나고 몸도 점점 커지고 빠르게 달리기도 잘합니다. 동시에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면 어엿하게 꼬리를 세우고 성체가 되었음을 알리기도 합니다. 물론 강아지마다 기질과 성격의 차이로 내성적인 강아지, 외형적인 강아지가 있지만 이 시기는 대부분 사람의 청소년 때와 같이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8년이 넘으면 노령견이라고 합니다. 개의 평균 수명이 소형견의 경우에는 15에서 20세, 대형견의 경우에는 10에서 12세라고 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령견 사료를 주어야 하고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음식 관리,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치아 관리도 해주어야 하고요. 앞선 강의에서 알아보았던 행동 풍부화도 해줘야 합니다. 마사지도 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말 해줄 것이 많습니다.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지죠. 강아지 용품도 늘어나게 됩니다. 노령견이 되어 걷지 못할 것을 대비해 전용 유모차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호자들은 강아지의 한 견생을 어려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부모도 성장하는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과정도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을 위해 자신의 생활을 양보하는 보호자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슈퍼맨 또는 원더우먼 같은 멋진 보호자들이 계십니다. 다견인 경우엔 개별로 산책도 시켜주셔야 하고요. 주말마다 반려견 놀이터도 데리고 갑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온종일 놀아주기도 하죠. 겨울철에는 패딩을 입히고 추운 날씨에도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리듬이 깨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해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반려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먼저 보내는 보호자의 우울감과 상실감은 남자에게는 친한 친구의 상실, 여성분들에게는 자식을 잃은 아픔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려견이 사망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데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강아지들이 보호자에게 전하고픈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젠 아침마다 산책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 늦잠 자세요. 이젠 아침, 저녁 식사 준비 안 해도 돼요. 알레르기 걱정도 필요 없어요. 가족 여행도 가고요. 친구와 여행도 가세요. 이젠 늦게까지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세요. 제가 먼저 가서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젠 잠시 내려놓고 쉬세요. 알려준 대로 기다려 잘하고 있을게요. 이 편지는 제가 아는 지인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저도 사실은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반려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보호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편지 내용을 보시면 의인화라고 조금은 비웃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고 하시면 이 편지의 내용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미안한 마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보호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보호자분들께 미안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려견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주위에 무슨 동물 때문에 계속 울고 있니? 그만 좀 해. 그냥 개잖아. 아이를 잃은 사람도 많아. 등의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당분간 소통을 취소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나를 위로하려고 던지는 말이지만 반려동물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펫로스로 겪는 감정을 의미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펫로스 증후군을 겪을 때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분들에게 펫로스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어린아이의 슬픔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의 추억을 같이 회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나무 밑에 우리 반려견의 이름을 같이 팻말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기를 쓰게 하거나 또는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앨범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떠나보낸 슬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면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어렵다면 온라인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려인이 모여있는 만큼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반려견을 먼저 보낸 사람들을 위해 펫로스 증후군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싱잉볼, 걸으며 치유 명상하기, 회상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펫로스 증후군 치유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60대 초반의 여성 보호자입니다. 반려견을 먼저 보내고 장례식을 수목장으로 치렀습니다. 반려견과 살고 같이 산책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에 매년 찾아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난 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강아지를 입양해서 그 새로 입양한 반려견 이름도 과거의 반려견 이름과 같이 대구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대구 흉내를 엄청 잘 내십니다. 어디 모임에서도 짖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개인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죠. 두 번째 사례인데요. 반려동물을 먼저 보내고 한 며칠 동안 식사도 안 하고 물만 마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반려동물을 10여 년간 키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반려동물을 다시 기르게 됩니다. 그 동물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서 시니어 반려동물 3마리 그리고 어린 반려동물 1마리와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마리는 고양이고요. 다견다묘인 가정에서는 반려동물 간에도 펫로스 증후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반려견을 먼저 보냈지만 현재는 노령견과 노령묘와 살다 보니까 남은 반려동물들이 걱정됩니다. 함께 살던 반려동물들이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남은 반려동물들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들이 활동성이 감소합니다. 주로 잠만 자는 것 같죠. 두 번째로는 구석으로 숨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집안에 떠난 반려동물을 찾거나 그 자리에서 배회하거나 짖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간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지개 다리를 건넌 동물들을 옆에서 남아있는 동물들이 지켜보게 하는 거죠. 반나절 정도 보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이 깊으면 상실의 아픔도 커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나가는 반려견과 보호자를 보고 인사도 하고요. 나의 반려견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같은 이름의 나무 심기, 다년생 식물 심기, 식물에다 이름 지어주기, 동영상 만들기, 소감문 쓰기 등을 해보세요. 슬프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치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려견과 생활했던 이유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서로 사랑하려고 같이 시간을 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곁에 반려견, 반려동물이 있다면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그 친구들도 같은 눈빛을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응용과학자 김병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